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트럼프가 찍으면 오르니까 그래서 다음 종목 따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주 5월 21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양자컴 기업 9곳에 총 20억 달러를 박는데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날 IBM 주가는 7% 뛰었고 D-Wave, 리게티 같은 양자 종목은 25%까지 솟았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트럼프가 직접 글을 올렸어요. 내가 인텔에 투자한 게 옳았다. 지분이 6배 올랐고 그 덕에 미국 정부 부채까지 줄어든다고요? 미국 유튜브 X 커뮤니티에서는 진심으로 이런 말이 돕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종목만 따라가면 돈 번다고. 오늘 영상은 그 다음 종목이 뭔지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 다음 종목이 뭔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켜는 영상이에요. 화면은 미국 주식 추천처럼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한국 산업의 목줄을 누가 어떻게 쥐고 있는지 얘기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왜 다음 달 미국 증시 상장을 서두르는지 그 답이 정확히 이 발표 안에 있습니다. 조조가 한 명씩 제후들을 천자 옆자리로 끌어들이던 그 장면 어디서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한 명씩 부르고 한 명씩 끌어안고 한 명씩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금 미국이 자국 자본주의의 룰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가게 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지분을 들고 들어가서 산업을 통째로 끌어안는 방식으로요. 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제면에 이양자 20억이 톱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주요 매체들이 미국 증시 화랑이라는 가벼운 톤으로 처리하고 지나가는 사이에 이 발표 하나가 한국 메모리 산업에 의미하는 무게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 외에는 이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서 보여드리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단순히 미국 주식 추천이 아니라는 걸 먼저 깔고 가야 합니다. 오늘 세 층을 차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표면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컴부터 인텔, 델, 마이크론까지 어떤 패턴으로 종목을 찍고 있는지. 두 번째 층은 동기예요. 왜 미국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게 한국 메모리 67% 점유율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번째 층은 귀결입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6월, 7월에 잡혔고 그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인데 같은 골드만삭스가 스페이스X 상장도 주관하고 있어요.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의 그림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양자컴 20억 달러가 어떻게 배분됐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칩스법,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인했던 반도체법의 예산을 트럼프가 양자 지분 인수에 활용했습니다. 명분은 미국의 AI 우위와 국가 안보 강화. 바이드니까 돈을 트럼프가 자기 색깔로 쓰는 거예요. 명분과 실행의 이중 활용인데 트럼프식 자본주의의 본격 시작점입니다. 배분을 보면 IBM이 단독으로 10억 달러를 받았어요. 전체 예산의 절반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3억 7,500만 달러, D-Wave와 리게티, 인플렉션이 각각 1억 달러씩, 디라크가 3,800만 달러, 상장사 5곳에 비상장사 4곳까지 합쳐서 9개 기업이 끼었습니다. 기업당 지분율은 1% 내외예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 한 곳을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산업 전체를 국가 자산으로 끌어들이는 첫 단추인 거예요. IBM 쪽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IBM은 정부에서 받은 10억의 자체에 자금 10억을 매칭해서 총 20억으로 뉴욕 알바니의 양자 전용 파운드리를 새로 세웁니다. 이름이 엔드런 300밀리 양자 웨이퍼 전용 공장입니다. IBM이 공식 입장에서 직접 표현했어요. 우리가 양자 업계의 TSMC가 되겠다. 다른 기업이 의뢰하면 중립 위치에서 만들어주겠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자금을 받은 기업 중 D-Wave와 PSI 퀀텀은 트럼프 측근 자본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D-Wave는 펜타곤 기술 책임자인 에밀 마이클이 2022년에 SPAC 합병으로 상장시킨 회사고요. PSI 퀀텀은 엔비디아 VC와 트럼프 주니어 측이 만든 1789 캐피털이 함께 투자한 곳입니다. 산업정책과 측근 자본, 정부 지분, 이 세 가지가 한 구조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인텔입니다. 트럼프는 인텔 지분 6배 상승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인텔처럼 벤처캐피탈 수준의 수익을 내면 38조 달러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요. 대통령이 사실상 VC 매니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룰 자체가 바뀝니다. 인텔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사실상 국가관리 기업이 된 겁니다. 인텔이 추진하는 1.8나노, 1.4나노 첨단 공정은
TSMC를 추격하겠다는 뜻인데 그 사정권에 자연스럽게 삼성 파운드리도 들어갑니다. 미국 행정부가 인텔을 살린다는 건 결과적으로 TSMC와 삼성 파운드리를 동시에 견제한다는 뜻이에요. 델 얘기도 간단히 짚고 갈게요. 5월 8일에 트럼프가 한 행사에서 가서 델 사라고 발언했죠. 단순 추천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 발언이에요. 델 창업자 부부가 공화당의 거액 기부자거든요. 흥부전에서 박씨 물어다 주면 박 타주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충성과 보상의 메커니즘이 자산 가격을 흔드는 구조로 제도화된 거예요. 미국 커뮤니티에서 트럼프인만 따라가도 돈 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마이크론으로 갑니다. 여기가 한국이 직접 칼끝에 닿는 지점이에요. 마이크론은 이번 주에 약 200억 달러를 미국 여러 주에 신규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뉴욕 시러큐스 신규 공장 착공식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러트닉이 뭐라고 했냐면요. 메모리를 만들려는 기업은 두 가지 선택만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짓거나. 이 발언이 한국 기업을 직접 겨눈 거였어요. 미국이 대만하고 합의한 방식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미국 안에서 짓는 공장의 생산 능력이 점오배까지 수입이 관세 면제됩니다. 노무라 증권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 기업이 면제를 받으려면 미국에 D램월 29만 장, 낸드월 14만 장 규모의 생산 설비를 깔아야 한다고 나왔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 얘기 처음 들으셨던 분 적지 않을 거예요. 1월 보도 일주일 만에 주류 매체 톤이 쑥 내려갔거든요. 마이크론 CEO 인터뷰가 더 직접적이에요. 자기들은 미국 유일의 메모리 제조사라고 강조합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기술력이 좋은 건 인정한다. 그런데 그건 미국 기업이 아니다. 공급망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우리뿐이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메모리 생산 비중을 현재 10%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1월에 대만 PSMC P5 공장을 18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한국 기술자 영입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신호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이 갤럭시 S26에 마이크론 D램을 50% 탑재한다는 보도가 2월에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이 자사 플래그십 제품의 자국 부품 비중을 줄이고 미국 제조사 비중을 절반까지 올린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한국 대기업의 부품 선택까지 실제로 닿았다는 첫 가시적 증거가 이거였습니다. 자, 우주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무장관이 며칠 전에 우주 데이터 센터 영상을 게시했고 스페이스X 운영 책임자를 초청해서 대화 영상까지 올렸어요. 트럼프 본인도 우주군 AI 이미지를 직접 게시했고요. 스페이스X는 6월 12일 상장 예정이고 머스크 의결권은 85.1%입니다. 사실상 머스크 개인 회사예요.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우주 방산 구도까지 깔려 있으니 양자 다음 카드가 우주라는 분석이 점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어쩌면 단순한지도 몰라요. 트럼프가 찍은 거 따라 사면 됩니다. IBM 들어가고 인텔 들어가고 양자컴 ETF인 QTUM 들어가고 나사 ETF 들어가서 우주를 묶음으로 들고 가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정답이라면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야 해요. 더 할 얘기 없거든요. 근데 까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QTUM ETF 안을 보면 상위 비중은 인텔, 마이크론, ARM, AMD, 마벨 같은 반도체 종목이 차지하고 있어요. 정작 양자컴 기업 D-Wave, 리게티는 하위권에 있습니다. 양자컴 ETF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양자컴 추천이 아닙니다. 양자라는 명분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를 국가 자산화하는 작업을 한 단계 더 진행한 거예요. 같은 시기 한국 쪽 움직임을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3월 24일에 미국 SEC에 ADR 상장을 위한 F1 등록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6월, 7월 상장 목표고 규모는 10조에서 15조 원이에요. 5월 22일 미국 배런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오픈 AI, IPO보다 SK 하이닉스 ADR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요. 동호회의 배가 이미 적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화살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층, 동기로 내려갑니다. 메모리 시장의 진짜 구도부터 까볼게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D램 점유율 34%, 삼성이 33%, 마이크론이 22%입니다. 한국 두 기업을 합치면 67%예요. HBM, 그러니까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 가면 SK 하이닉스 혼자만 60%가 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약한 고리예요. 자기들 AI 산업이 외국 두 기업한테 인질로 잡혀있는 구조니까요. 까놓고 말해서 미국한테는 너무 약한 고리입니다. 5월 21일
양자 20억의 진짜 신호는 단순한 양자 키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판단하면 어떤 산업에든 직접 들어간다. 메모리도 예외 아니다. 이 메시지를 한국에 던진 거예요. 마이크론에는 아직 정부 지분이 안 들어갔지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국 보수 진영이 그동안 깔아온 내러티브스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세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핵심 논리가 한미동맹 강화하면 반도체가 보호받는다는 거였잖아요. 동맹 외쳤어요. 한미일 삼각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맹의 동맹국이 마이크론을 키우고 한국 메모리에 관세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군사 영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산업과 자본 영역에서는 완전한 경쟁자라는 거죠. 그분들 입에서 지금 어떤 설명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침묵이 답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얘기도 이 자리에서 짚어야 합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펀드를 약속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발표한 게 한국 자금은 미국 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한국이 미국 소유와 통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올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으면 금융위기 탄핵당했을 거라고. 이 발언의 무게는 그 협상이 시작된 자리를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 협상이 시작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외교 신뢰가 박살난 그 자리에서 시작된 협상이에요. 외교 카드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미국 측이 일본 모델 받으라고 압박하던 자리에 이재명 정부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얻어낼 수 있었을 게 무엇인지 그 질문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그 자리를 만든 쪽에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그림이 또 하나 깔립니다. 골드만삭스가 스페이스X 상장 공동 주관사예요. 모건 스탠리하고 같이 리드 레프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 맨하튼 본사 33층에서 짧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평소 대비 50배에서 100배 수수료가 나오는 거래거든요. 그런데 그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 ADR 상장 주관사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JP모건, 시티, 비옵바이하고 함께요. 같은 분기에 같은 은행이 미국 신산업 대표 상장과 한국 기존 산업 대표 상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같은데 토끼가 잠든 사이가 아니라 토끼가 거북이 등에 짐을 옮기는 그림이에요. 비대칭이 보이세요? 미국 정부는 자국 양자 반도체 기업에 직접 자본을 박습니다. 자국 자산을 자국이 사는 거예요. 한국 1등 기업 SK하이닉스는 미국 자본시장에 자기 지분을 직접 가져다 등록합니다. 한국 자산을 미국 시장에 올리는 거고요. 두 방향 모두에서 자본은 결국 미국 쪽으로 흐릅니다. 양국 협력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진짜 그림이 이거예요. 한국 보수 주류 매체의 침묵을 마지막으로 짚고 가야 합니다. 트럼프 양자 20억 발표가 조중동 경제면 톱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러트닉의 100% 관세 위협 보도는 일주일 만에 톤이 다운됐고요. 갤럭시 S26 마이크론 50% 탑재는 단순 가격 협상 변수로 처리됐습니다. 이 사안들이 왜 이재명 정부 책임 추궁의 톤으로 다뤄지지 않을까요?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12월 3일 직후에도 비슷한 톤 조절이 있었고 최상병 사건 때도 똑같았어요. 같은 매체가 같은 구조로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가만히 있는 게 누구한테 이득인지. 침묵은 협상력을 깎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역사를 한번 끌어와야 합니다. 일본의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기억나시죠? 그때 일본 메모리 점유율이 80%였어요. 10년 만에 미국과 한국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같은 자리에 두 번 섭니다.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차이는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 더 큰 자본, 더 정밀한 압박이라는 점입니다. 별주부 등에 올라타기 전까지 토끼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얘기 들여다볼 시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은 단순한 관세 위협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자본으로 들어가서 산업을 통째로 끌어안는 방식. 일본이 80년대 했고 한국이 2000년대 초에 했고 중국이 지난 20년 해온 그 방식.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이 한국 메모리예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위험해집니다. 한국이 그 방식으로 충분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칩스법, 양자 직접 지분, 인텔 보호, 마이크론 우대를 2년 안에 결정해서 밀어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12월에 700조 K 반도체 비전을 발표했어요. 2047년까지 누적 700조. 4월에는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을 천명했고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미국의 결정 속도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보수 주류 매체와 일부 경제지가 이재명 정부의 700조 K 반도체를 포퓰리즘이라고 프레임 짰고 한국판 국부펀드는 정부 개입이고 시장 왜곡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매체가 트럼프 양자 20억 직접 지분 인수는 혁신적 산업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같은 행위, 다른 잣대, 누구한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코미디입니다. 세 번째 층, 귀결로 갑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봐야 해요. 2025년 12월에 상장설이 나왔고 3월 24일에 SEC에 F1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고 6월에서 7월 상장이 목표입니다. 신주 발행 규모가 10조에서 15조 원이에요. 이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갑니다. 클러스터 비용이 2019년 발표 당시 128조였는데 2025년 들어 600조 규모로 불었어요. 국내에서 그 자금을 못 댑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베런스가 5월 22일에 던진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다음 몇 주간 미국 투자자에게 가장 주목받는 AI 관련 기업이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미국이 HBM 60%를 진 한국 기업을 자기 자본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림이에요. 자본 유치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동시에 한국 1등 기업의 의결권 일부가 미국 투자자한테 분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본 흐름의 네 방향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미국 정부가 미국 양자 반도체 기업에 직접 자본을 받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약속하고 그 돈이 미국 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셋째, 한국 1등 기업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자기 지분을 등록해서 10조 원 이상을 조달합니다. 넷째, 한국 자본이 골드만삭스를 통해 미국 IPO 시장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네 방향 다 미국 쪽으로 자본이 흘러가요. 골드만삭스가 스페이스X와 SK 하이닉스 두 상장을 같은 분기에 동시에 챙기고 있어요. 주요 매체들이 이 거래의 의미를 짚어주지 않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그림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주 격차도 마지막으로 짚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 후 시가총액 4천억 달러 예상이고요. 한국의 누리호 개발비는 2조 원이었습니다. 4차 발사는 2025년 11월에 성공했고요. 차세대 발사체 KSLV EII가 5조 6,230억 원 예산으로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한 회사 시가총액 4천억 달러대 한 국가 발사체 예산 5조 원. 이게 미국이 우주를 다음 카드로 꺼내는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4차부터 주도하고 있고 차세대 발사체도 하나 컨소시엄이 이끕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단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그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국판 국부펀드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정확히 여기에요.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트럼프가 찍으면 오른다고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세요. 트럼프가 찍은 게 인텔, 양자, 마이크론이라면 우리한테 이미 있는 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입니다. 차이는 분명해요. 미국은 자기 자산을 자기 정부가 사고 우리는 우리 자산을 미국 시장에 가져다 등록합니다. 박씨를 다른 집 마당에 심으면 박은 그 집박이 되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쥐고 있는 카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 12월 K 반도체 700조 비전, 4월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천명, 그리고 2026년 728조 슈퍼 예산, AI에 10.1조 원, 첨단 산업에 1조 원, 신규 배정, 5년간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방향, 정부 공공조달로 혁신 제품 수요 만들겠다는 방향, 미국이 하고 있는 그림이랑 정확히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늦었다는 점이고 외부 압박이 동시에 들이닥치고 있다는 점이고 보수 진영의 사보타주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700조 발표 직후에 같은 매체들이 포퓰리즘, 재정 적자 가속 프레임을 깔았던 게 우연일까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3,500억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요구 그대로 받았으면 탄핵당했을 거라고 한 발언, 이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그 협상이 시작된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야 보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외교 카드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일본 모델 받으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펀드 구조를 협상해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 다음 카드가 뭐냐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양자 다음에 우주 다음에 메모리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마이크론에 정부 지분이 직접 들어가는 그 순간 한국 메모리는 마지막 보호막 하나를 잃습니다. 그 순간이 6개월 안에 올 수도 있고 1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일본은 1986년에 한 발 늦었고 10년 만에 자리를 잃었어요. 한국은 2016년 지금 이 순간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700조와 국부펀드라는 카드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 질문을 우리 정부에만 던지지 말고 그동안 한미동맹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말해왔던 그분들에게도 던져야 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 ADR 이후 한국 자본의 미국 의존도가 어디까지 깊어지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누르고 다음 회차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그림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